아이고 철규 씨. 철규 씨 왔어. 아이디 왔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는 또 처음이죠 우리? 네. 진짜 한결같으신 우리. 그러니까 우리 결이 같잖아요 철규 씨. 앉으세요. 동우 씨, 근데 오늘 우리가 왜 만난 거죠? 저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 던지려고 왔습니다. 어떤 얘기죠? 아시겠지만 저희가 좀 특별한 활동을 좀 하고 있잖아요 같이. 법을 어기신 분들이 가는 곳, 그곳이죠. 네, 바로 거기서 교화 활동을 우리가 좀 하고 있는데 요즘 거기 들어오면 안 되는 친구들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요. 어떤 친구들? 어린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요? 아니 왜요? 바로 인간의 호기심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최근 마약 거래가 SNS나 채팅 앱 등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모르는 사이 청소년들은 중독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이 마약 투약을 넘어 마약 밀매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뇌가 완전히 자라지 않은 청소년기에 마약을 투약하는 것은 IQ를 크게 떨어뜨리고 뇌가 녹아내릴 정도의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봐서도 2017년도에 청소년 마약 사범이 119명인가가 돼 있는데 작년 2022년도에는 481명. 마약이라는 게 일반적인 범죄나 절도나 폭행이나 강도와 다르게 재범률이 높아요. 한번 마약에 접하게 되면 그거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내가 17살, 18살 때 마약을 접하게 되면 20살, 22살, 30살, 31살 계속해서 마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본인이 힘들어서 마약을 하려고 하는 친구도 있지만 처음에는 친구 따른 호기심으로 많이 접해요. 잠깐 호기심으로 한번 해보고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은 내가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애초부터 마약을 접하지 마라 늘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제가 권고했던 미성년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나쁜 걸 안다. 알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는 보호청을 받아서 처벌을 받을 때 소년원을 가지만 성인이 되면 교도소로 가거든요. 우리 청소년들 내가 할 것이 많고 꿈도 많은데 약물에 나를 중독시키면 나머지 인생은 나 버리는 거다. 무조건 잡혀요. 초범이라 괜찮을 거예요. 네, 잡혀요. 네, 무조건 잡히기 때문에 호기심 하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마약 문제는 어른들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청소년들에게 마약은 좀 먼 얘기였거든요. 저희 때는 그냥 뭐 옆 동네에서나 뭐 저기 무서운 형님들이 마약한대 뭐 이런 얘기였죠. 그 당시에도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너무 많이 늘었어요. 제가 교화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마약한 청소년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많아도 너무 많아져. 마약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어떤 마약을 하는 건가요? 대마에는 대마초, 대마수지, 대마오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각 성분이 있는 대마를 재료로 만든 제품들도 역시 마약류로 분류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생산 및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대마가 참 말이 많은 마약류인 것 같은데요. 어느 나라에서는 괜찮다, 합법이다. 어느 나라에서는 안 된다, 불법이다. 이게 참 사람 참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사실은 대마도 중독되는 마약류라는 점이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대마가 다른 더 심한 마약류에 중독되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청소년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대마는 중독되지 않는다, 뭐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조절할 수 있다 이 생각하는 거 이거 아주 큰 위험한 착각입니다. 제가 만나본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거의 대마로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제가 19살 때, 19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보통 막 담배도 막 빨리 피면 배우고 술도 빨리 하는 것처럼 친구들이 이제 해외 유학 가갖고 대마초를 좀 배운 친구들이 많았는데 대마초로 처음 시작을 했어요. 지인이 심리치료에 도움이 된다면서 전자담배를 하나 건넸어요. 친구가 생일 선물이라고 과외 선생님한테서 받은 대마초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남자가 권유를 하더라고요. 가진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꿈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권유를 받았어서 안 할 이유가 없었다고 느꼈었거든요. 호기심에 호기심도 있었고 뭐 그렇게 별로 위험하지 않은 거라고 들었고 그 우울감이랑 그런 불안장이 막 그런 게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대마초네. 가장 큰 이유는 현실 도피였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원활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그 약에 취해 있는 동안은 해방감 같은 거를 많이 느꼈어요. 처음에는 제가 조절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났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하는 주기가 짧아지더라고요. 대마 외에도 마약류의 천연 마약인 양귀비, 아편 및 코카인, 그리고 천연 마약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등이 있으며 펜타닐, 메타돈 등 이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 있는 화학적 합성품을 말합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진통제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에는 메트암페타민, MDMA, LSD, 크라톰, 케타민, 야바, 그리고 물뽕이라고 부르는 GHB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가 아닌 것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으로 지정된 물질들이 있습니다. 대마를 한 4, 5년 정도 계속 피다가 이제 필로폰으로 넘어갔죠. 그 사이에 뭐 엑스터시도 했었고 코카인도 해봤고 LSD도 해봤고 케타민도 해봤고 필로폰, 대마, 허브, 대마초, 케타민, 액상 대마초, 엑스터시. 허브라고 불리는 신종 마약, 합성 대마 종류 마약을 주로 많이 사용했었고 그 외에도 LSD나 2CB 같은 그런 마약류들도 사용했었고 한 번 피면 한 12시간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2-3번 핀다고 치면 일주일에 1g 정도 폈으니까 맨날 폈었죠. 여자들은 살이 빠지면 좋잖아요. 예뻐지는 것 같고 좋았는데 나중에는 점점 안 먹어서 빠지고 계속 잠도 못 자고 하다 보니까 주름도 늘어가고 식욕이 없어지고 불면증이 심해지고 우울증도 많이 찾아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이 한 5kg, 막 10kg씩 빠지기도 하고. 대마를 피우거나 허브를 피운 상태에서 음식을 막 먹다가 막 토하고 막 이런 생활이 반복됐었다 보니까 살이 정말 많이 빠졌었어요. 피부도 많이 뒤집어졌었고. 점점 몰골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인지하는 순간에는 이미 늦어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예민해지고 신경도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낸다던가 막 욕을 하고 막 사람들을 계속 무시하게 된다던가 남들이 저를 욕하는 것 같고 밖에 경찰이 잡으러 온 소리도 나는데 실제로 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다가 갑자기 누가 툭툭 치는 것 같아서 깜짝 놀라서 일어날 때도 많았고 옆집에서 제가 하는 말들을 다 듣는 것 같아서 막 혼자 횡설수설할 때도 많았고 의심병이 온 적도 있고 정말 온갖 정신병은 다 왔던 것 같아요. 1년 반 정도 필로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한 번 할 때 펴야 되는 양이 막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망상하고 환청이 생기더라고요. 계속 누군가 저를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집안에 이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제 방 안에 제 머릿속에 누군가 계속 제 생각을 계속 감청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환청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 아버지가 저를 죽이려는 듯한 망상이 휩싸여서 제 자신을 신고를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진짜. 뇌파 검사를 했었는데 무비업이 좀 심하게 손상이 돼 있다고 의사가 그랬었어요. 돈을 거의 1,000만 원어치 쓰면서 그것도 한 달에 그냥 진짜 쉬지 않고 한 달 동안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필름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테이블에 놓고 저의 행동을 한번 관찰한 적이 있는데 진짜 좀 많이 가관이었어요. 이게 혼자 방에 있는데 갑자기 빨개 먹기도 하고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뭐 TV를 보면서 그 TV의 주인공이 내가 된 것 같아갖고 계속 꽂혀서 그것만 본다거나 저는 그냥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지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나에게 비춰진 모습은 너무나도 심각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 나는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구나 라는 생각이 좀 그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니까 결국은 대마로 시작해서 마약 중독이 된 거네요. 예, 저 친구들도 처음에는 호기심에 그냥 호기심에 시작했지만은 점점 이 머리로는 원치 않는데 몸이 원해서 계속 마약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넛을 하나 먹는데 음. 이 계속 이제 손이 가가지고 그 도넛을 계속 집어먹게 되는. 근데 도넛은 집어먹으면 이제 여기가 망가지는데 알죠? 이 마약은 머리가 망가져 버리는 그 머리가 망가지게 하는 갈망으로 계속 간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영상에 보니까 마약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뭐 이렇게 많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또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이걸 개발을 해내면서 종류가 무궁무진해지는 거죠. 게다가 뭐 사탕, 젤리,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런 것들이랑 똑같이 만들어놔서 이게 사탕인지 마약인지 구분도 못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 나쁜 사람들이네요. 이게, 그렇죠. 이게 너무 악한데 이게. 예, 근데 이게 종류가 많아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새로운 마약일수록 중독이 더 심해지고 그 부작용이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죽음으로 이르는 시간도 점점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18세에서 45세 청장년층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펜타닐이라는 약물 때문이라네요. 펜타닐은 저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인터넷에 미국의 마약 거리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정말 그 좀비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펜타닐에 중독된 마약 중독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힙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힙합 50주년을 맞이했는데 이 펜타닐이 또 이쪽 애들한테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래퍼분들이 좀 마약을 많이 좀 접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심각한 게 끊으려고 할 때 엄청 아프답니다. 그동안 펜타닐 때문에 기분이 좋았던 게 그 반대로 이제 끊으려고 하면 그 한꺼번에 고통으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핵폭탄 맞은 것처럼 그런 엄청난 고통이랍니다. 펜타닐이 뭔지도 몰랐고 처음 들어보는 건데 그냥 해봐라 뭐 권유하니까 그냥 떽떽거리면서 가볍게 시작을 해본 거죠. 근데 이게 안 하면 몸이 진짜 너무 아파요. 처음엔 그냥 기분 좋으려고 했던 건데 뭐 언젠가부터는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 아픔을 참다 결국엔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그냥 입김만 부는 정도인데도 살이 너무 아파요. 막 애리고 뭐 애린다는 표현으로도 사실 너무 부족한데 온몸이 유리가 돼서 막 이렇게 쪼개져서 깨지는 기분? 그냥 제 몸이 제 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언젠가부터는 숨 쉬는 것도 힘들어지더라고요. 평생을 이런 고통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땐 이미 사실 늦었죠. 내 삶이 이미 망했고 계속 죽을 생각밖에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약하고. 청소년들은 펜타닐 많이 하잖아요.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오피오이드 수용체라는 데 작용을 하거든요. 이게 그 진통을 없애줘요. 진통 효과로만 이제 잘 쓰이면 좋기는 한데 이게 잘못 사용이 됐을 때는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을 하면서 2차적으로 약간 즐거움이나 쾌락 이런 거를 일시적으로 주기도 하고요. 효과 자체는 통증을 조절하는 건데 금단 증상이 이제 극심한 통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뭐가 좋아서 하게 되기도 하지만 안 하면 진짜 안 될 것 같으니까 괴로우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펜타닐 역시도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고 좋고 뭐 더 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줘서 라기보다도 안 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살을 기름에 튀기는 것 같은 그 정도의 어떤 통증을 이야기를 하죠. 장운동 자체를 좀 마비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소화가 되지 않고
막 구토를 하게 되는 건데, 구토를 계속 하게 되면 막 위산도 넘어오고, 네, 치아가 다 부식돼서 마모되거나 빠지거나, 아니면 막 그 피부가 너무 간질거리고 그런 미칠 것 같은 그런 느낌? 바람만 맞아도 살을 애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들이 있으니까 사실 펜타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작용으로 또 흔하게 보자면은 저산소증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그 상황 자체가 어떤 괴로움이고 그 통증일 수 있는데 그 자체를 못 느끼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숨을 쉬어야지 라는 이런 인지 자체를 못 하니까 결국엔 숨을 안 쉬게 되고 저산소증에 빠집니다. 근데 저산소증일 때 가장 또 예민하게 민감하게 이 타격을 받는 부위가 뇌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2차적으로 다시 뇌가 망가지고, 네,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펜타닐을 하게 되고 또 망가지고, 거의 뭐 뇌가 녹는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뇌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하더라도 뇌에 굉장한 어떤 타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와, 마약을 하면 정말 뇌가 망가지네요. 이거를 보고 있는 청소년 분들께서는 절대 마약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진짜 무섭죠.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지가 않는답니다. 망가진 신경은 그냥 망가진 상태 그대로 남겨지고 새로운 신경이 생기면서 기능이 되돌아온다는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이게 정말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뭐 마약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호기심에 그 좋은 기분 때문에 계속 했지만은 나중에는 거기에 마약의 내성이 생기면서 뭐 친구고 뭐 부모고 뭐 다 없어지고 결국 마약만 남는 거니까 이 호기심에라도 절대 마약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절대로 그냥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호기심 한 번에 내 인생길 정말 엄청 힘들어집니다. 우리 친구들 절대 마약 절대 no. no.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Oh, why these Listen. And now I know 행복한 이 설레임 느껴져.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뜯어 말리고 싶어요. 끌고 나오고 싶고 내 모든 거를 파괴시키는 거고 다 뺏어가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 내가 지키고 싶은 꿈. 마약과 꿈을 동시에 가져갈 수는 없어. 너의 삶, 너의 가족의 삶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손들이째 뺏어가게 될 거야. 호기심을 제발 가지지 마시고요. 진짜 하면 인생 끝장납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뇌도 심각하게 고장나고. 한 번 했다가 안 해봐야지, 얼마든지 좀 참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진짜 몇 년 참아도 다시 하게 되는 게 마약이에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호기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흑암 생활을 하고 결국에는 죽음뿐이고 결국엔 정신병원 뿐이니까 호기심 자체를 가지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설마 우리 가족이 내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마약을 접하는 사람은 내 주위에 있을 수 있다. 지금의 내 자녀가 아니면 내 자녀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내일이 당장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지 말고 관심을 갖고 마약 근절에 다 같이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You can make me smile.